이리 와. 왜 그래? 얘가 먼저 때리잖아. 이게 자꾸 전체 따봤다고 생각하잖아. 그만해. 그런 건 학급 회의 때 얘기하면 급장이 전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끼야. 아, 임마. 삼병태, 조심해. 대학 안 당하려면 매사에 진실되게 생각하고 늘 자유롭게 행동해라. (1992년에) 개봉했던 소설가 이문열의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었다. 제목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사회의 권력, 암투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된 학원 공간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던 40대의 주인공은 어느 날 당신은 국민학교로 불리웠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선생님의 부음 소식을 듣고 상갓집을 방문하며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다. 서울에서 전학 온 주인공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우월감을 뽐내고 싶었으나 급장으로 불리웠던 소위 짱, 엄석대란 인물에 의해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다. 엄석대는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반 아이들의 절대적인 맹종을 받고 있었다. 같은 또래의 학생이었지만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엄석대는 가차없이 친구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벌을 준다. 아이들은 그런 엄석대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처음 주인공은 그런 엄석대에게 대항하려 했으나 그럴수록 엄석대의 압박과 왕따로 인해 주인공 역시 엄석대의 그늘에서 그의 권력 아래로 편입되고 만다. 그리고 쏟아지는 엄석대의 총에는 주인공을 권력의 단맛으로 길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엄석대의 열혈 지지자가 된다. 그러나 엄석대의 성적이 진짜 실력이 아닌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대항을 시도하고 싶어 기회를 엿본다. 그러던 중 새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담임인 김 선생은 아이들에게 정직, 진실, 용기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엄석대를 포함해 모두 똑같은 평등한 친구임을 아이들에게 강조한다. 결국 김 선생은 엄석대의 시험지 바꿔치기를 발견, 처벌한다. 이에 반 아이들은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엄석대의 비행을 늘어놓는다. 엄석대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간 뒤 밤에 교실에 불을 지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석대는 그 반 아이들에게 영웅이었다. 모든 아이들은 그의 말에 복종했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든 찬성하고 지지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는 법. 시간이 흐르면서 엄석대의 진상은 서서히 밝혀졌고 아이들은 김 선생으로 인해 불꽃같이 일어나 엄석대의 만행을 고발했던 것이다. 이 영화는 엄석대가 영웅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위선으로 작은 학급이란 사회 속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정치를 하였던 것이고 이런 거짓된 영웅의 아이들은 현혹되어 있었더란 것이다. 그러나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한 게 현실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감동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의를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은 작가 이문열에게 신망한다. 그가 박근혜 최순실 정국에 보여줬던 논조들은 단순한 보수의 가치를 넘어섰던 것이다. 사람은 변한다. 가치관도 변한다. 박하사탕이란 영화의 주인공 설경구처럼. 이문열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쉽게들 나를 보수 우파 농객, 보수당 지지자라고 하더라. 다 시인했다. 하지만 현재의 미래통합당이 보수라면 나는 보수 농객도 우파도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엄석대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마침내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된 이명박. 당시 그는 국민들에게 영웅이었다. 그가 경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살려줄 것이라 믿었다. 그의 국밥집 CF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의 이면을 알지 못했다. 그저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영웅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몰락한 영웅의 초라함은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엄석대가 있다. 윤석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 박근혜 정권과 검찰 수뇌부의 눈밖에 나 좌천당하기도 했던 인물. 한 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소하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인 권토중래를 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지휘라인 3인으로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 등 이명박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인물들이 변신하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비롯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국정원이든 삼성이든 범죄자를 쫓아 일망타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전에 없던 영웅적인 정의의 화신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란 얼핏 들으면 명언처럼 들렸던 오로지 자신의 검찰 조직 논리에 함몰되어 있던 검찰주의자인 그를 향해 사람들은 강굴검사, 정의의 사도로 그를 추앙했다. 검찰총장 지명청문회 등 윤석열이 등장한 국회 법사위에서 기계 넘치는 그의 당당함에 의원들조차 제대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 이 시대의 그 어떤 조직도 갖지 못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 앞에 사람들은 그저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를 잡아 가둘 때만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미워했던 극우 보수 세력들은 그를 영웅으로 철석같이 믿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권주자로 추앙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엄석대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는 자신과 조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동훈 등 자신의 측근들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나들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위 검찰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지명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들이 벌어졌다. 그는 자본시장이 허용하고 있는 사모펀드를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라며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민정수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강변했다. 그러나 그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조국 펀드는 조국 5천인 조범동의 1심 재판 결과로는 실체가 없었으며 정겸신 교수는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의 측근들이 여기서 물러서면 우린 다 죽는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를 믿고 정치검찰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늘상 해왔던 검찰의 방식으로 예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가두기 위한 모해위증교사 등 익숙한 방법을 동원해 유시민 작가를 올가매기 위해 채널A와 검언유착을 벌였다가 결국 만천하에 들통나고 만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작당 모의하던 것들이 활짝 모든 창문과 방문이 동시에 열려 그 방안을 훤히 비추게 된 것이다. 윤석열은 눈부신 햇살을 피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구멍으로 숨으려 들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즉시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고 총장은 손을 떼고 수사 담당 검찰에 맡기란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자 윤 총장은 다시 법에도 없는 검사장 간담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바른 취합이란 제목을 통해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다. 얼마나 급했으면 올해 2020년 들어 새로 개정된 특임검사제도 또한 몰랐을까. 특임검사는 전에는 검찰총장이 의미로 마음대로 임명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것은 이 유령 모임인 검사장 간담회의 취합 내용을 대검 자체가 윤석열 의원을 자신이 자신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 적어 그대로 보도하는 수구 언론들의 작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마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맞서는 야당 총재나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여기는 기자들과 한심한 보도에 대하여 엄중히 비판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검이 보고해야 할 대상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적 사법부가 아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산하 행정처일 뿐인 것이다. 윤석열, 그는 그가 찍은 조국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100여 차례쯤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한동훈 검사와 채널A의 검언 유착 수사는 한사코 막아서고 있다. 윤석열 자신의 휘하 검찰은 그의 장모 관련 의혹은 물론
국회 선진화법 위반,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김학의 벌장 성접대 등 보수 야당이나 검찰 가족 관련 의혹 앞에서는 관대하기 그지없다. 그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와 노회한 정치꾼의 면모가 겹친다. 검찰 가족 원로들 의견을 듣는 것도 궁지에 몰린 정치인이 벌이는 짓과 비슷하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정치적인 간부에게 복종하는 관행으로 굳어지면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 검사들도 이젠 선민의식과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온전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때가 됐다. 말 없는 다수 검사들 생각도 그러리라 믿는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의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6일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검찰청 법상의 이의제기는 검찰청 내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이 이의제기해도 추 장관의 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임 부장검사는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페북을 통해 8일 아침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봅니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 이르면 어제 7월 7일 윤석열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 장고에 들어간 것인가? 과거의 검사 윤석열의 결기는 사라졌다. 오로지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만을 염두에 둔 장고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외통수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후 통첩 전문이다. 공과 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과 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옳지 않는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고3 때 한창 갤러그가 유행했다. 50원 넣고 몇 단계를 거치면서 분투하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비행기는 장렬하게 산화한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 게임 오버.